안녕하세요. 윈드수학입니다. 윈드에듀 대표 이승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어머님들, 아버님도 계실 수도 있겠는데, 학부모님들이 저희 생공 교재를 이제 구입해 주신 것에는 이제 좋은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구입을 해 주셨을 텐데요. 근데 이제 이게 기존의 방식이랑 많이 다르다 보니까, 아이를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간간히 이제 저희 윈디에듀가 어떤 회사이고 제가 어떤 취지로 이 교재를 집필하게 됐는지 그런 얘기들도 녹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소단원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하나의 수는 덧셈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쉬운 명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점이 무엇이고 제가 왜 이것을 첫 단원에 첫 소단원으로 배치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기 첫 소단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10은 9 더하기 1. 뭐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더 나아가서는 미취학 학생들도 사실 알만한 내용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에다가 배치한 이유는 보통 아이들은 이 식을 이렇게 쓰죠. 9 더하기 1은 10. 근데 제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연산기호, 덧셈이라는 게 계산의 결과를 쓰는 거다. 연산기호를 앞에 왼쪽에 있는 것들을 계산한 결과를 쓰는 곳이다. 라고만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등식이라는 것은 양쪽에 있는 것을 같다라고 표현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이름도 등호죠. 그래서 일부러 앞에다가 더 짤막한 걸 쓰고 뒤쪽에다가 수를 분해한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등호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전환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첫 단원의 첫 식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된 거고 이 첫 단원에 어떻게 보면 덧셈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에 조금은 동떨어진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굳이 등호의 의미에서 한번 짚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등호의 의미에 대해서 아이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는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과 이 책을 활용을 할 때 등호가 계산의 결과를 쓰는 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많이들 쓰는 모형이 이렇게 저울 모형을 쓰면 되겠죠. 얘가 왼쪽이 무거울까 오른쪽이 무거울까 둘이 수평이 될 때 우리가 이거를 등호라고 써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사실 어느 정도 수감이 아주 발달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기가 123, 여기는 120이네. 그러면은 이 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수 분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머님들과 얘기를 하면은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는 선천적으로 수 감각이 좋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수 분해를 할 줄 몰라요. 그 사실 우리 세대 때 공부했던 것들을 보면은요. 수 분해랑 수 감각을 발달시키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수 감각, 수 분해는 그냥 타고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우리의 몸의 기관 중에서 가장 유연한 기관, 가장 후천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이 뇌라고 생각을 해요. 뇌 같은 경우는 뇌의 가소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후천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은 유연한 기관이에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천재들이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은 우리가 그 뇌의 성질을 잘 활용해서 아이가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수분해와 수감각들을 키우기 위해서 수분해 방식들을 여러 개를 혼자 연구를 해봤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이 교재를 통해서 생공 기초 연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분해를 연습을 할 텐데 그 모든 방법들은 이 세 가지로 거의 다 귀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자릿수 분해예요. 근데 자릿수 분해가 유용하긴 하지만 이게 항상 이게 가장 좋은 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수를 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 분해 방식을 차감해서 써야 돼. 그러니까 채택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활용되는 게 나머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2번은 지금 1대단원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예시일 텐데요. 계산하기 쉬운 수로 분해하게 할 때 계산하기 쉬우려면 어떤 수를 활용해야 되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보수를 활용해야 됩니다. 보수. 여기서는 일부러 보수라는 언급을 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아이에게 계산하기 쉬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정도로만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밑에 예시 중에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볼게요. 89 더하기 23. 아이들에게 이거 세로셈 시키라고 하면은 받아 올림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등호의 성질, 앞에서 언급한 등호의 성질을 이용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어떻게 연산하면 더 쉬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보수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보수로 인해서 등호의 성질을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앞에서 등호의 성질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고만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아이들이 먼저 등호의 시선이 꽂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려면은 이 빈칸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왼쪽과 오른쪽 제가 먼저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왼쪽 전체를 주황색으로 묶고요. 오른쪽 전체를 주황색으로 묶어보고 아이들에게 이 주황색 박스와 주황색 박스가 같아야 돼. 근데 저희가 책을 디자인할 때에도 교재를 디자인할 때도 일부러 색깔을 많이 신경을 쓰면서 디자인했는데 여기 보면 89라는 숫자와 80 더하기 9가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 일부러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시선을 끌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러 저희가 23이라는 숫자는 빨간색 혹은 핑크색으로 보일 수 있을 텐데요. 그 숫자는 이렇게 표현했고 네모 박스와 3을 또 핑크색으로 표현했어요. 이거의 의도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 부분과 이 부분, 23과 네모 더하기 3이 같다라는 걸 인식하길 원하는 거죠. 등호의 성질에서 전체 중에서 일부분이 같다면은 파란색이 이 부분이 같다라면은 나머지 부분도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보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할까?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20을 찾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계산하기 쉽지라고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 80하고 20하고만 더하면은 100이 되고요. 9하고 3하고 더하면은 13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계산하기 쉬운 수라고 언급을 여기서만 하고요.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수 분해를 하면은 가로로 계산을 해도 계산이 쉬워지네. 이러한 경험들을 쌓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수의 규칙성을 이용해서 분해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수를 봤을 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위에 것만 볼게요. 3232 이렇게 보고 그냥 말 게 아니라 이 수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수의 특성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12라는 수는 10 더하기 2. 얘는 그럼 10보다 2 큰 수야. 이렇게 수의 특성을 파악할 수도 있고, 얘는 마지막 자리가 짝수로 끝난, 얘는 짝수야. 2 곱하기 6. 이렇게 분해할 수 있거든요. 가장 간단한 예시로 제가 수의 특성들을,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3이 같이 뭔가 특이하잖아요. 아이들도 아마 직관적으로 이거 좀 특이해. 3이 2가 반복돼. 그러면은 그 특성이 잘 드러나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323이 특이해 이렇게 말고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량적으로 무엇인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 비싸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비싸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3232 이거 특이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2가 반복된다라면은 이것을 어떻게 분해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아이들과 소통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3200과 32로 분해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잘 해요. 3200을 32 곱하기 100 더하기 32 곱하기 1 요것을 조금만 가이드를 해주면은 분명히 아이들이 잘 따라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이것을 그냥 32 곱하기 100 3 더하기 32 곱하기 1로 읽는 게 아니라 곱셈의 의미를 꾹꾹 눌러가면서 32가 100번 더해진 거야. 32가 한 번 더해진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는 32가 100번 더해졌고 32가 한 번 더해졌으니까 다 합치면은 32가 몇 개 있겠니? 여기에는 지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어떠한 수학적인 용어가 들어가지 있지 않아요. 일상 용어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럼 이건 32가 101개 있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과 제가 많이 하는 소통 중에 하나가 레고 블럭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레고 블럭 설명서에 보시면은 이러한 기호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곱하기 3. 이 기호의 의미는 이 조각이 3개 필요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에게 숫자로 표현이 돼도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연결해서 아이들과 설명을 한다면은 숫자로만 쓰여 있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내가 이미 접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가 재밌어 하는 관심 있는 것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32가 100개야, 32가 1개야.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인 경우에는 어머님 이렇게 써보셔도 좋아요. 밑에다가 제가 써볼게요. 사과, 음, 사과가 100개 있어. 사과가 1개 있어. 그러면 사과가 몇 개니? 그것을 쓰는 방법이 사과가 101개 있어.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다양한 구체물을 활용해 보면서 식으로 표현해 보는 연습. 이게 저희 교재를 계속 따라오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교재를 만들면서 이 숫자 하나하나를 다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파악하면서 아이가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1소단원에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이들이 등호에 먼저 시선을 두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왼쪽에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같아야 되겠죠. 앞에서는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 부분이니까 색깔이 입혔지만 여기 색깔이 안 입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똑같은 부분을 똑같은 색깔을 칠해주면 좀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저 전체가 똑같아야 되는데 37하고 37이 똑같아야 돼. 똑같아.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지 전체가 똑같겠지. 그러면은 이 초록색에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3이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5번, 6번에서 아이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1212라는 수가 있는데 같은 수라도 자릿수로 분해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수의 특성을 이용해서 수의 특성, 반복되는 패턴을 이용해서 내가 수를 분해할 수도 있네.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수도 여러 개로 분해할 수 있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 윈드헤드 공동대표 서승윤 대표님이 스레드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제안해드렸던 가장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의 수를 아이와 여러 개로 분해하는 활동을 해보시라 이렇게 권유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저학년일수록 아이들과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어머니와 아이가 대결을 해봐도 좋고요. 집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아마 이 페이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그나마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8번일 것 같아요. 8번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섞여 있죠. 첫 번째, 자릿수 분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사실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하면은 12와 24를 관찰을 해야 돼요. 12, 24가 12의 배수라는 게 확 와닿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바로 와닿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와닿는 애들이 보통 선천적으로 수감각이 좋은 아이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굳이 이 문제를 도입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 문제부터 차근차근 빌드업하면서 수 감각이 뛰어나지 않은 애들도 이것을 품으로써 그것을 배우기 원하는 거예요. 사실 좋은 문제집이라는 것은 이 문제를 풀어서 내가 이걸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품으로써 더 이해도가 향상되는 게 전 좋은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문제집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첫 번째 7번을 통해서는 일단은 수 분해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 앞에 문제를 쉽게 풀었다면은 뒤에 문제에서도 그러면은 2412라는 수는 2400 더하기 10이니까 앞에서 등식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애들, 등식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애들은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같아야 되는데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을 해보니 12가 똑같이 있네. 그러면은
2400이랑 여기랑 같아야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 1200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2412라는 수에서 우리 아이가 이거 24하고 12의 관계를 바로 발견을 못해요. 괜찮아요.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유도했던 방식대로 1200 더하기 1200 더하기 12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집에서 더 하실 수 있는 게 이거를 어머님들도 본능적으로 아마 이게 반복되는 패턴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테니 이거를 곱셈으로 한 번 더 표현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2와 2를 곱한 게 사실은 24였어. 이렇게 정리해 주면은 아이들과 한 문제집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이 풍부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짝을지에 더해지는 수를 우리가 보수라고 하죠. 앞에서 계산하기 쉬운 수로 분해하는 것들을 이곳에서 다른 이제 보수라는 직접적인 용어로 정리하면서 배우게 돼요. 보수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머님들께서 모르시지 않을 테니까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문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해요. 여기를 기준으로 볼 건데 C13과 C13을 볼 텐데 그렇다면은 여기와 여기가 같아야 되는 것까지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푸는 방식은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여기서 아이에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싹 지워 놓을게요. 요렇게 제가 지워놓고 한번 어머님들은 이걸 손으로 가려놓으시면 되겠죠. 손으로 가려놓고 73 더 앞에서 이제 보수에 대해서 보수를 활용하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쉬운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73 더하기 49를 보수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이 73을 뭘로 만들면은 계산이 쉬워지겠니?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하려면은 공으로 끝나야 되니까 얘를 뭘로 만들면 계산이 쉬워지겠니? 라고 하면 대부분 애들이 7이라고 얘기를 잘 할 거예요. 73 더하기 7이 되면은 그러면은 80이 되니까 계산이 쉬워져요. 그러면 7은 어디서 가져와야 돼? 49에서 가져오면 되겠지. 이 내용을 한 번 더 다른 시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를 펼치면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일부러 여기가 73, 여기가 49라고 했을 때 이 49가 7과 42로 분해돼서 설명을 한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랑 더하면은 얘가 80이 되고 둘이 더하면은 120이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어. 항상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8 더하기 16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1번과 5번을 비교해 보면은 5번 같은 경우에는 수가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3개가 있는데 여기는 2개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다? 요 과정을 압축해서 써놓은 거다. 그럼 아이들이 5번을 볼 때에도 이제 스스로 비교해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항상 시선은 먼저 등호에다가 두고요. 그러면 양쪽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98 더하기 16, 100 더하기 네모. 근데 같은 게 안 보여요. 그러면은, 여기는 왜 100이 나왔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님들도 여긴 왜 100이 나왔겠니? 98 때문일까? 16 때문일까? 그러면서 애들이 계속 수를 관찰하게 해주세요. 왠지 아이들도 눈치껏 98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게 오늘 배운 개념이랑 뭐가 관련이 있어? 보수랑 관련이 있으면은 이 100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98에다가 2를 더해서 보수라는 개념을 썼고 그렇다면은 이 2를 가져온 게 16이라는 것을 가져온 거니까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계속 빌려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일상 용어이기 때문에 일단 썼는데요. 저희가 권장드리는 수분해로 표현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아요. 16을 보수를 줘야 되니까 2 더하기 14로 우리가 쪼개야 되는 거야. 계속. 그렇다면은 우리가 쪼갰을 때 100에 해당하는 것은 9 더하기 28이지. 그러면은 이 전체가 같아지려면은 여기엔 뭐가 들어가야 될까? 색깔로 표현해 주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4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빌려준다라는 표현이 일상 용어로 쓰이겠지만은 항상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수 분해, 수 쪼개기, 이러한 형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하나의 식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연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이 페이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저는 9번이라고 생각해요. 9번. 9번을 사실상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같이 근데 이번 페이지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어, 사실 첫 번째 거는 앞에 98, 100 문제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이들이 잘 따라와요. 780은 778과 관련이 있겠죠. 보니까 애들이 눈치껏 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2가 필요하네? 그럼 2를 기준으로, 889를 분해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에 초록색, 781량은 778과 887이 더해진 거니까 양쪽이 같으려면 또 색깔을 입히시고, 그러면 여기가 887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색깔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이 색깔을 이용하면서 아이들과 지도를 하시면요,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양쪽에 같은 것들을 자꾸 색깔로 입히면서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그것들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집에 아이들과 대화를 하실 때 형광펜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볼펜들을 많이 활용하실 거를 권유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다음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여기 색깔을 다시 지우고요. 여기가 887이잖아요. 여기를 아이들이 채우기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수를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관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연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내립다 그냥 계산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 타임 쉬고 먼저 등호에 시선을 두고 수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의 7은 어디랑 같겠니? 라고 반문하면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요. 이 7은 도대체 어디 나왔니? 여기서 여기에요. 이 70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물론 제가 일부러 그것들을 혼동할 수 있게 수가 디자인된 건 맞아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7이라고 잘 찾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온 거네. 그러면은 여기서 활용해야 할 거는 자릿수 분해네.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이 발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자릿수 분해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여기가 800 더하기 80 더하기 7. 그러면 색깔이 입혀지는 거예요, 여기서. 어머니, 만약에 아이들이 여기까지 됐다, 그럼 색깔만 입혀줘요. 그럼 여기가 같았네. 그러면 160은 어디서 나왔니?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가 조금 갈리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잘해요. 관찰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관찰에 익숙해지면은 계속 관찰해요. 선택지는 여기에서 어떻게든 얘네를 잘 조합해서 160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여기 80하고 여기 80을 더하면 160이 돼요를 잘 찾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만 또 어머니께서 색칠해 주시면 되겠죠. 80, 80, 160.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요 노란색 부분. 여기가 무엇일까? 남은 애들이 바로 노란색이 되겠지. 그래서 700 더하기 800 해서 여기가 1500이야. 이렇게 자릿수 분해까지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이들이 감도 못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앞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을 안 시켰거든요. 근데 여기도 수분해, 특히나 수분해 중에서 보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보수의 성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보이신다 그러면은 일단 계산해도 하세요. 이 문제는 일단 계산해도 하세요. 그냥 앞에서부터 열심히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108 더해서 999 더해서 계속 계산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뭐냐면요. 아이들 중에 세로셈이 편한데 굳이 가로셈 해야 돼?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많아요, 실제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 문제를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세로셈, 앞에서부터 천천히 계산해 보면은 소위 헬파티라고 하죠. 엄청나게 힘든 게 느껴져요. 그거를 한번 겪게 하셔야 돼요. 너가 익숙한 방식으로 하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어려움이 닥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수분해를 활용한 다양한 연산법을 배우는 거야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아주 좋은 방식이에요. 이 문제를 볼 때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좀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각각의 문제를 다 보수로 쪼개는 거예요. 보수로 쪼개면 여기는 10 빼기 1, 100 빼기 1, 1000 빼기 1, 1000 빼기 1. 이렇게 뺄셈을 이용한 수 분해도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먼저 10과 100과 1000과 1000을 먼저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빼면은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4를 빼면 돼요.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11,110에서 4를 빼서 11,106. 이렇게 아이들이 계산할 수 있게 해주셔도 되고요. 앞에 문제들과 조금 더 나는 연관시켜서 아이들과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세 부분만 보수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세 부분만. 이 세 부분만 보수를 이용하면은 여기에는 100이 필요하네. 여기는 1이 필요하고 1을 채워 넣어주면은 100이 되네. 여기는 1이 필요하고 1000이 필요한 1이 채워지면은 1000이 되고 얘는 1을 채워주면은 1000이 되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9라는 것을 9 더하기 죄송해요. 6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각각의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1과 99, 1과 999, 1과 9999. 이렇게 하면은 11,100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하나, 6을 더해주면 됩니다. 네. 요렇게 사실상 같은 풀이라 느낄 수 있겠지만은 아이들이 어느 게 또 생각의 회로가 더 빠른지는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풀이를 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면 좋겠습니다. 덧셈식은 앞뒤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명제인데요. 사실 이 명제는 이미 앞에서부터 활용하고 있어요. 저희 교재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 뒤에 정리가 될 내용들을 앞에서 이미 다 활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앞에 우리가 오늘 처음 배웠던 1소단원에서도 보수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 단원에서도 1단원과 2, 소단원 1, 2에서 계속해서 덧셈식 뺄셈, 덧셈과 뺄셈을 순서를 계속 바꾸고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아이들이 전혀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정리만 여기서 해주면 돼요. 정리를 해주면서 아이들이 그걸 시각적으로 확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식을 한번 볼게요. 7 더하기 3은 3 더하기 7. 이게 같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이거 당연하지. 근데 그것을 막대 모형, 저희가 이걸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바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들로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왜 같은지 7이라는 막대와 3을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붙여놓은 게 3부터 붙여놓고 그 다음에 7을 붙여놓은 것과 전체 길이가 같지. 그러면서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배치를 한 거를 우리가 보통 수학적으로 7 더하기 3이라고 쓰고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을 3 더하기 7. 그림과 식을 꼭 매칭을 시켜주셔야 돼요. 18페이지를 보시면은 18페이지에서도 보수를 이용하고 활용할 때 이렇게 막대가 나오잖아요. 여기로 다시 가셔서 이것을 식으로 각각의 그림을 식으로 한번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아요. 얘는 17 더하기 15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17 더하기 3 더하기 12. 얘는 20 더하기 12. 얘네들이 다 전체 길이가 같지. 각각의 그림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먼저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그 그림을 식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덧셈식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 각인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디자인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더 쉬운지를 한번 아이들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 더하기 13 더하기 4를 해서 이 순서대로 계산하면은 받아 올림이 생기고요. 26 더하기 14 더하기 13, 4와 13의 순서를 지금 바꿨죠. 이 순서대로 계산하면은 받아 올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계산이 쉽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무작정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꿨을 때 어떠한 효능감이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 그냥 읽어보고 공부해도 좋겠지만은 잘 못하는 아이들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식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수가 커져도 연산의 원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수를 내가 먼저 더해야지 좀 더 계산이 쉬워지지를 이 문제에서는 색깔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보수들을 잘 관찰하면 돼. 공을 만들 수 있는 수들을 잘 관찰하면 돼. 그러면은 너가 무엇을 먼저 계산하면 도움이 될지 잘 알 수 있어.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23페이지 같은 경우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Q&A 세션을 갖을게요. 63 더하기 18 더하기 37 더하기 52. 사실 이 부분만 돼도 애들이 이제 요 페이지는 수월하게 넘어가요. 보면은 아이들에게 수를 관찰하는 관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수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고 그 보수로 봤을 때 3하고 7이 눈이 가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갈 게 그것뿐만 아니라 63과 37을 한 번에 보는 시야까지 트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3하고 37을 더하면은 100이 돼.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18하고 51을 더하면은 70이 돼.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들과 한 번 더 그냥 여기서 이렇게 170 쓰고 말지 마시고 만약에 아이가 썼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아이가 만약에 귀찮아하지 않으면 아이가 어머님이랑 대화를 즐겨 한다 하시면은 꼭 100 더하기 70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색깔로 아이들에게 시선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항상 색깔을 이렇게 입히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색깔을 많이 활용하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네,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